한국 시간으로 7월 30일 새벽에 갑자기 iOS 18.1 베타 버전이 나왔어요. 이미 지금 iOS 18.0 베타 테스트 중이라 앞으로 18.0과 18.1의 베타 테스트가 동시에 진행될 텐데,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iOS 18.0은 자잘한 UI 관련이나 디자인에 대한 변경점, 그리고 소소한 기능 추가들이 있었지만, 사실 차세대 iOS는 AI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근데 아이폰 기준으로는 아이폰 15 프로와 15 프로 맥스만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있고, M1 이상의 아이패드나 맥북에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18.1 베타 1은 기존 iOS 18.0 베타 4까지의 변경점 더하기 일부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추가를 위한 버전인데, 간단하게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는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이폰의 지역 설정과 언어 설정을 모두 미국 그리고 영어로 변경해 주셔야 하고, 설정 앱에 새로 생긴 애플 인텔리전스의 시리 메뉴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겠다고 등록을 해줘야 돼요. 한국어로 되어 있거나 지역 설정이 미국이 아니면 등록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하고 등록하면 되고, 무슨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등록되는 건 아니고 몇 분 걸리더라고요. 등록 완료되고 애플 인텔리전스를 켜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글쓰기 도구예요. 말 그대로 사용자가 작성한 글이나 기존에 있던 글의 스타일을 바꿔주거나 요약해주는 기능인데, 이렇게 글을 선택하고 영어로는 라이팅 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을 해주면 아래에 메뉴가 나와요. 보면 여러 메뉴가 있는데 오탈자를 검색해주거나 문맥이나 문법을 고려해서 다시 작성해주거나 할 수 있고, 글의 전체적인 느낌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요약을 해주거나 중요한 부분만 보여주거나 리스트 형식 혹은 표까지로도 만들어줘요. 앞으로 대부분의 기능이 그렇겠지만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서 아쉬운 기능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 업데이트하고 이 기능을 사용했을 때는 엄청나게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빠르게 바꿔주고 하네요.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도 가능해요. 아마 이 피드백이 쌓이고 쌓이면서 애플 인텔리전스의 전체적인 성능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해요. 다음은 시리 2.0에 관련된 업데이트인데, 완성된 시리 2.0에는 챗 GPT가 탑재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성능이 확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상 십수년 만에 첫 업그레이드인 거죠. 여튼 그러면서 시리를 불러내는 UI가 확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화면 하단에 항상 시리 아이콘이 있었는데 이제 화면 테두리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소리도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시리의 쓰임새가 더 많아질 것을 예상하면서 텍스트를 입력해서 시리를 사용하는 기능도 추가됐는데, 손쉬운 사용의 시리 메뉴에서 활성화시키면 오른쪽 버튼 꾹 눌렀을 때도 텍스트로 시리를 사용할 수 있고, 음성과 텍스트 둘 다 사용하고 싶다면 이 옵션은 끈 상태로 이 화면 하단에 홈바 자리를 더블 터치해주면 텍스트 시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8.1 베타 1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시리 2.0은 인터페이스만 보여주고 다른 기능은 아직 딱히 없으니까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메일 앱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먼저 메일 내용을 요약해서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약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메일을 상단에 노출시켜준다고는 하는데, 일단 제 메일 하면은 그렇게 중요한 메일이 없어서 일단 지금 볼 수 있는 건 요약 정도예요. 그리고 어차피 영어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 기능도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앱에서 답장도 추천해줘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데, 애플 인텔리전스가 추천해주는 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 문구에 애니메이션이 표시돼요. 그리고 통화 녹음이에요. 저는 이 기능을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WWDC 2024에서 처음 보고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iOS 18.0 베타에선 지원하지 않았고 18.1 베타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궁금한 점이 지금 18.1 베타는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기능도 아이폰 15 프로나 프로 맥스가 아니면 사용을 못하는 건지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기능 자체, 녹음하는 기능 자체는 굳이 그렇게 급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일반 15 모델이나 14 프로, 14 시리즈 아래 기종들은 18.1 베타 업데이트를 아직은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변경점이 생기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튼 드디어 통화 녹음이 들어갔는데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동 녹음이 아니에요.
통화가 시작되고 나서 이 왼쪽 위에 버튼을 눌러주면 3초 후에 녹음이 시작되고 녹음이 끝나면 자동으로 메모장에 통화 내용이 저장되는 방식이에요. 통화할 때마다 매번 눌러줘야 된다는 건데 이건 나중에 기능적으로 자동 녹음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화 녹음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요. 그동안도 아이폰에 통화 녹음이 없었던 이유가 해당 지역의 그런 법 때문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미리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이 녹음 버튼을 누르면 This call will be recorded. 안내가 나오고 녹음이 시작돼요. 이 갤럭시는 자동으로 조용히 녹음이 되기 때문에 사실 서로 녹음에 대해 인지하지 않은 상태로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녹음이 된다고 말을 해버리면 뭔가 친한 사이더라도 통화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개선을 바란다기보다는 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익숙해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녹음된 통화 내용은 메모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온디바이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장 공간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3기가가 조금 안되는 2.86기가인데 앞으로 기능이 하나하나 추가되면서 이 용량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메뉴에서 보면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보고 메뉴가 있는데 사용자들의 피드백이나 사용 패턴을 분석하면서 더 완벽해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해당 옵션이 있고 이 옵션에서는 시간의 텀을 조정하거나 아예 보고를 하지 않게끔도 할 수 있어요. 근데 15분이랑 일주일은 좀 갭이 큰 것 같아요.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첫 번째 베타이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iOS 18.0의 베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베타의 베타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아직은 조금 복잡한 느낌인데 그래도 신기한 부분들이 많아요. 뭐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나 잼모지 그리고 알림 관련된 기능이랑 뭐 챗 GPT가 탑재된 시리가 추가될 예정인데 이 기능들도 빨리 사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언제나 그랬듯이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기능의 추가나 변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오류로 실사용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으니 베타 버전 사용은 언제나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